보통 밴드랑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드러머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다른 반응이 나와요. 드러머가 연주를 하다가 뭐 뭔가 연주하다가 후루루락 이렇게 연주를 했다. 그러면 제가 뭔가를 막 치다가 후루루락 아니면 그 사람이 후루루락 한 거에 대해서 저는 후루루락 하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뇌에서 작곡한 것을 1초도 지나지 않아 표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재즈 피아니스트의 손만이 지닌 놀라운 능력이다. 어렵게 작은 도랑 하나를 건넌다. 친구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나온 조용찬 씨.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시청각 장애인이다. 밤과 낮을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과 보청기가 별 소용이 없을 정도의 청력. 그럼에도 영찬 씨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손이 있기 때문이다. 영희 씨랑 사귀는 김성재예요.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넨다. 김성재. 예.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 이름을 알아듣고 인사를 나누는 영찬 씨. 그에게 사람들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주변의 풍경에 대해 설명해주는 건 손가락이다. 개나리인 줄 알았어요. 도우미가 조영찬 씨의 손가락을 연신 두드리며 가고 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개발한 점화라는 것이다. 도 볼 수 있으니까. 양손에 검지, 중지, 약지를 두드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점화다. 거기엔 6개의 점을 활용해 단어를 만들어내는 점자의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점자에서는 점의 위치와 획수에 따라 기역, 니은, 혹은 아, 야, 어, 여 등이 표현된다. 점화는 6개의 점 대신 6개의 손가락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떤 손가락을 몇 번 누르느냐에 따라 단어가 만들어지는 제3의 언어인 셈이다. 다른 사람들이 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조영찬 씨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조영찬 씨한테 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니 그의 아내가 손가락을 두드려 영찬 씨에게 전달해준다. 저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눈과 귀의 역할을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손으로 책도 손으로 보고 영화도 대본을 통해서 손으로 보고 사람들의 말도 손으로 듣고 강의도 손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지체 중에서 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손입니다. 또 여러분은 정광돈 교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영찬 씨는 대학에 다닌다. 나는 얼굴이 잘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또 나는 귀로는 들리지 않는 교수의 목소리. 사람이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암울해지더군요. 그에게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점자 단말기다. 도우미가 강의 내용을 노트북으로 치면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는 점자 단말기가 그 내용대로 튀어나오고 영찬 씨는 손을 통해 그 내용을 읽는 것이다. 점자 단말기의 돌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손가락 끝에 몰려있는 감각 수용체 덕분에 생긴 것이다. 가령 압력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의 경우 1제곱센티미터마다 100개 정도가 몰려있다. 손등에는
1제곱센티미터 안에 9개밖에 없는 것과 비교한다면 손가락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손끝으로 글자를 읽고 손가락으로 이야기를 듣는 조영찬 씨. 그의 손은 어떻게 눈과 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일까? 조영찬 씨가 손끝으로 글자를 읽을 때 그의 뇌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자기 공명 영상법, 즉 MRI 촬영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검사를 할 때 그에겐 몇 장의 점자 인쇄물이 주어졌다. 점자를 읽는 동안 그가 사용하는 기관은 분명 손끝이다. 대개의 경우라면 뇌의 촉각 담당 부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인 조영찬 씨의 측정 결과는 달랐다. 그가 점자로 문장을 읽을 때면 촉각뿐 아니라 시각 담당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 거의 다 비슷하게 이제 시각 영역이 활성화가 됐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자를 읽었을 때 그런 걸 상상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보이는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조영찬 씨. 하지만 그의 뇌 속의 시각 영역과 청각 영역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일깨우고 움직이는 건 바로 그의 손이었다.